여러분, 문재인 정부 솔직히 저는 이 정부가 창피합니다. 저는 경제만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사실을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경제에 대한 자체 평가서를 냈습니다. 문재인 정부 4년 그간의 경제 정책 추진 성과 및 과제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낸 거죠. 이 보고서 25쪽짜리 보고서인데 이 25쪽짜리 보고서에는요. 단 한마디도 경제를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민낯입니다. 코로나 위기, 일본 수출 규제 등 어려운 대외 여건에 맞서 신속 과감한 정책 대응을 통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다. 아이고, 제가 무슨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무슨 말씀을. 아니 경제가 망가져서 제가 사회주의 경제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유튜브까지 했어요. 유튜브를 하면서 이거는 아니다. 제가 경제 경고를 하루에도 몇 번씩 여러분들과 이야기했습니다. 경제가 좋아졌습니까? 자화자찬으로 해야 되나요? 저는 그래서 이 정부가 창피하다는 거예요. 이 정부가 창피하다. 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그 어느 부총리보다 최악의 경제사령탑이다. 이렇게 역사는 평가할 겁니다. 자, 여러분. 왜 경제가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거 보셨죠? 청와대 집무실에 만들었다는 일자리 상황판. 이거 어디로 갔나요? 지금 초창기 몇 번만 이거 하고 나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라고 본인들이 선언을 했었어요. 그런데 일자리가 만들어졌나요? 도대체 일자리 어디 갔습니까? 도대체 일자리 어디 갔냐고요. 일자리는 완전히 망가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망가진 게 아니에요. 소득 주도 성장 정책 때문에 망가졌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 때문에. 최저임금을 워낙 급하게 올리고 주 52시간제를 무리하게 도입하는 바람에 완전히 망가진 거거든요. 자영업자부터 시작해서 영세 중소기업, 여기에 중소기업 심지어 중견기업까지 폭망했습니다. 폭망. 그래서 일자리가 박살났습니다. 박살. 얼마나 박살났냐고요? 얼마나? 여러분 상상을 할 수 없이 박살났어요. 상상을 할 수 없이. 보세요. 한 달에 100만이 넘는 실업자가 생겼어요. 100만. 이 실업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시휴직이라는 또 하나의 실업자가 있고요. 여기에 쉬었음이 역대 최대고요. 쉬었음. 구직 단념자도 역대 최대입니다. 일자리 정부하라고 자처를 해놓고 실업자가 늘어나고 일시휴직자가 늘어나고 쉬었음이 늘어나고 구직 단념자가 늘어났습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망가진 거죠. 일자리 정부가. 그런데 무슨 그런 일자리 정부에 대한 망한 건 한 줄도 없습니다. 한 줄도. 한 줄도 없어요. 그런데 일자리가 좋아졌다고요? 야, 참 환장하겠네요. 진짜. 좋아졌다는 말은 안 썼지만 그 표현 자체가 없다는 거죠. 좋은 지표만 뽑아서 그것만 뽑아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일자리 정부하라고 자처했는데 일자리가 없어. 그러면 그 정부도 없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은 또 어떻습니까? 부동산은. 보세요. 부동산은 25번의 엄청난 대책이 발표가 됐지만 집값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취임할 때 대비하면요. 집값은 2배 올랐어요. 2배. 부동산은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지금 부동산 시장은 혼란의 도가니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정부는 어떤 정책도 지금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정책도. 내놔봐야 안 되니까. 내놔봐야. 그 정도로 지금 시장이 망가졌거든요. 시장이. 그런데 여기에는요. 이런 방구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는요. 여러분 우리 조국 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발언 제가 한번 꺼내볼게요. 딸 입시 비리 의혹 등에 관해서 합법이지만 국민 정서에 맞지 않아 죄송하다. 회초리 더 맞겠다. 이런 뼈다구 같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합법이지만 국민 정서에 맞지 않아 죄송하다. 회초리 더 맞겠다. 저는 이 말 보다가 지금 문재인 정부가 경제가 좋아졌다는 자화자찬이 더 창피합니다. 더 창피합니다. 일자리와 부동산만 깨지는 것만 해도 지금 장난이 아닌데 그것만 하더라도 다가 솔직히 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경제정책의 성공과 실패는 딱 한마디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냐?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냐예요. 일자리가 폭망했는데 경제가 좋아졌다고요? 아이고야 참 미치겠다. 그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궤변입니다. 말도 안 되는 궤변. 저는 이런 자체를 냈다는 자체가 진짜 창피하다니까요. 진짜 창피해요. 고용률이 보세요. 고용률. 완전히 박살났죠. 59.8입니다. 59.8. IMF라네요. 코로나19 이전보다도 더 나쁩니다. 지금. 이만큼 일자리가 없어졌는데 일자리가 좋다니. 야, 참 세금 알바해서 노인 알바 만들어 놓고 세금 주도 성장 27만 원짜리 알바생들 엄청 만들어 놓고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이야기하는 이 문재인 정부의 민낯 반드시 이거는 평가해야 합니다. 반드시 평가해야 돼요. 불리한 통계는 다 뺐어요. 다. 불리한 통계는 다 뺐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불리한 통계 아니에요 이게? 국가 부채가 원래 천조됩니다. 천재. 그렇다고 내년부터 줄어들지도 않아요. 계속 늘어나게 만들어놨어요. 계속 늘어나게. 이게 법제화시켜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좋은 것만 꺼내요. 경제 규모 순위가 세계 10위까지 들어갔다. 수출이 좀 늘어나고 있다. 올해 들어서요. 그것도요. 그 다음에 CDS라고 신용부도 스와프 프리미엄 가장 낮아졌다. 이런 것만 쉽게 말하면 언급하고 나머지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정부라는 게 뭐예요? 정부라는 게. 권력을 위한 게 정부인가요? 정부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정부라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정부고요. 국가를 위한 정부예요. 권력을 위한 정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권력을 위한 정부예요. 그러니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최악의 경제부총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라는 것은 다 필요 없습니다. 제대로 분석해서 국민에게 설명을 하고 정부가 대처가 미흡했던 점은 어떻게 내가 고치겠다. 또 개선할 점은 어떻게 하겠다. 이야기가 핵심이어야 되죠. 그런데 그런 내용은 다 빠져 있고 잘한다만 돼 있으니 이거야말로 거짓말장이 정부의 표상이다. 저는 이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점점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 솔직히 저는 창피합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여러분 이 정부가 창피합니다. 창피하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겠습니까?